정확하지 않은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틀어지는 게 유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와야지 그 길을 걸으면서 변수가 생겨도 이렇게 잡으면서 갈 수 있는데, 마냥 미국 가야겠다 혹은 미국 대학 이런 식이겠지 이렇게 오면은 아마 예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봤으면 별 생각 없이 봤을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하고 저도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후회 없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고, 전 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수니 빙햄턴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뉴욕 주립대 중 한 곳인 곳에 다녔고요. 2학년까지 재학하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됐어요. 그 시간대에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할당량을 채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듀 유니버시티가 눈에 띄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듀 유니버시티에서 와슈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쏟아부어서 성공시키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유학생들의 꿈이죠. 명문대에 들어가는 거. 제가 원하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뉴욕 주립대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세부적인 요소들을 캐치를 해서 혹은 드루 유니버시티처럼 뭔가 메리트 자체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었으면은 커리큘럼이 좀 빨리 종료되지 않았을까. 제가 했던 경험을 장소에서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추억을 쌓았고 경험을 했고, 모두가 하버드에 갈 수 있고 모두가 프린스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속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경민이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벤으로 부르고 있어요. 듀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와슈라는 대학교에 이제 편입을 성공해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는데, 듀 유니버시티 입학을 해서 GPA가 3.5 이상이거나 3.7 이상인 경우에 이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랑 와슈에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학사 프로그램이 있고, 와슈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디그리까지 있는데, 콜롬비아에 비해서 이름값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스칼러십으로 채워 넣었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 둘 다 매력적이고, 특히 이제 GPA가 조금 부족해서 처음부터 이제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중간 다리를 찾고 계시다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규모가 크고 활동하는 스케일이 큰 반면에 리버럴 아츠 스쿨은 작으니까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축소됐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그만큼 더 눈에 잘 보이니까 관리가 더 잘 돼요. 그리고 교수 한 분 한 분마다 학생들한테 전부 손을 뻗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큰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수니 빙햄턴에서 260명인가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뭐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해도 이게 닿는 게 쉽지 않아요. 교수가 제 얼굴을 기억하거나 그런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근데 리버 아츠 스쿨은 그런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나 바로 옆에서 저랑 대화하면서 가르쳐 주시니까 260명이나 있는 큰 렉처에서 질문이 있다고 손을 계속 듣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2013년에 처음 왔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원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랑 상의를 한 결과 차라리 미국에 직접 가서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결정을 내렸는데, 초반에는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죠. 그때 이제 사춘기였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하는데, 언어가 아무래도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말하려면 상황이 지나가 있고, 어렸을 땐 그런 게 좀 힘들었죠. 적응하는 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보딩스쿨부터 시작하면 좋은 점은 일단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미국에 일단 뭔가 하지 않아도 있는 시간 자체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있으면서 보거나 느껴지는 미국 문화들, 단순히 대화가 이제 언어가 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 주제가 있고, 그런 것들에 좀 적응해 나가는 게 보딩스쿨 추천이에요. 보딩스쿨 분위기가 인게이지먼트를 유발하는 이벤트도 많고, 땡스기빙 데이 되면은 이제 매쉬포테이토나 터키 같은 거 나오고, 물론 제가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거든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사는 게 크더라고요. 살면서 마주보니까 인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영어가 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니까 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드미션에 가서 리퀘어먼트를 보고 제가 기준에 맞는지 그걸부터 확인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15살 16살 부모님 또한 이제 유학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완전히 문외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정보를 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옳고 그런지는 팩트적으로는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유학원이 하는 말에 좀 전적으로 의지를 했죠.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괜찮고, 사실 제가 따로 이렇게 알아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유학원이 준 정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옳다고 해도 저희들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거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요. 밑으로 가면은 워싱턴 DC, 벌티모어, 필라델피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맨해튼 있고, 특히 제가 있는 메디슨 자체가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데 부촌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것들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에 살던 학교 근처가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한다면은 당연히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나 브랜드 같은 느낌인데, 그 리그 안에 다양한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이 흑인팀, 백인팀, 아시아인팀, 그리고 그 팀들끼리 교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오고 정보를 얻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유가 생긴 케이스예요. 미국이 좋아지고 나중에. 솔직히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많죠. 외롭기도 하고 가족도 보고 싶고 음식도 안 맞고,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맛이 없으면 음식을 한다던가, 외롭거나 그러면 친구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서 독립성을 기른다던가.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약자가 이제 인생은 C다.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는 말인데, 저는 항상 옳고 그른 선택이 있다기보다는 선택과 결과만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적을 유지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와슈에 넘어가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제 친구가 아마 일하고 있는 회사로 리크루트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시드머니랑 능률이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IT 관련돼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 유학을 오시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더 어려울 거고 생각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더 성장할 겁니다. 더 큰 세계관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행운을 빌어요.